네, 오늘은 좀 이렇게 편안하게 이야기를 나누다가 제가 준비한 거 오늘 시험 후기 준비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어떤 문제가 나오는지 뭐 이런 거 궁금할 수 있잖아요. 우리 시험 준비할 때. 근데 그게 오늘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더 따끈따끈하겠죠. 이거는 저의 인생 최초의 스트리밍으로, 그리고 오픽TV 제가 개설하고 한 8개월 돼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 첫 번째 또 스트리밍 실시간 방송이기도 합니다. 자, 이 토요일 날 10시라는 시간이 참 쉽지 않은 시간이고, 그리고 여러분한테 중요한 시간인데, 저도 오늘 이렇게 첫 만남을 저의 채널에서 하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성유진님이시군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의 내용 조금 알려드릴까요? 네, 어떤 내용을 진행하는지 궁금하시죠? 그래서 제가 준비한 것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 오늘의 내용 소개할게요. 시험 보실 때 어떻게 하면 좀 준비를 잘할 수 있을지 오픽 필살기, 필살기 이고요. 그리고 기출 문제, 이거는 오늘 시험 본 학생이 저에게 알려준 거고, 그래서 여러분에게 어떻게 시험이 나오고 있는지, 사실 시험 준비하다 보면 이런 게 되게 궁금하잖아요. 누가 알려주지도 않고, 그리고 내가 딱 시험 보면 뭐 그냥 사실 꺼내기가 좀 내용이 가슴도 아프고 심장도 쪼여오고 아드레날린도 나오고 해서 참 힘든 부분이죠. 네. 그래서 오픽 시험을 준비할 때 어떻게 하면 좋겠다와 이제 기출 문제 오늘 공유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플러스 하나 더 뭐를 할 거냐면 질문,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주제별로 진행을 하도록 하고요. 공연 선택했다가 바이올린 연주 나와서 멘붕이라고 하셨군요. 네. 그게 15번 문제로 출제가 됐죠. I like playing the violin. Ask me 3 or 4 questions. 이게 15번 문제로 등장하죠. 네, 오늘 그런 얘기를 좀 하려고 했었어요. 네. 시험을 먼저 봐버려가지고 제가 못 도와드려서 죄송합니다. 시간이 되어서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강주한 강사고요. 저는 이제 오픽 시험을 도입하고 많은 욕을 먹기도 한 국내 시험에 오픽 시험을 처음으로 도입해서 많이 욕을 먹은 강주한입니다. 오늘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하고 저의 실시간 방송 최초인 만큼 저도 모든 열정을 다해 여러분께 모든 것을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은 빨리 하고요. 그리고 질문 답변 여기에 더 시간을 좀 할애하도록 할게요. 짜잔. 자, 먼저 오픽 시험 필살기 이거를 좀 다뤄드리고자 합니다. 시험 보실 때 어떤 거를 준비해야 될지 궁금해하시는 분들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픽 시험이라는 것은 Oral Proficiency Interview via Computer. 그러니까 컴퓨터로 보는 영어 면접 시험이죠. 영어 면접. 근데 컴퓨터로 보는 그게 이제 via computer죠. via computer. 그러니까 컴퓨터로 보는 영어 면접이기 때문에 영어 면접처럼 준비하시면 좋은데요. 한국어 면접할 때 어떻게 준비하세요? 연습하죠. 연습은 좋아요. 그리고 뭐 거울 보고도 연습하고요. 그리고 외국어기 때문에 녹음을 해보시는 게 좋고요. 녹음 강력히 추천. 뭐 도자기 시험, 도자기 만드는 시험인데 도자기 안 만들고 처음 가서 거기서 현장에서 만들어 보는 거 너무 안타깝죠. 그래서 녹음 꼭 연습하시고, 그리고 좀 중요시 제가 좀 하는 것이 voice dictation이에요. voice dictation은 여러분의 스마트폰에 전부 다 내장되어 있는 기능입니다. 특히나 이제 구글 안드로이드 기반으로 하고 있는
뭐 삼성폰이나 LG폰이나 이런 것들 거기서 나의 목소리를 가지고 이렇게 얘기해 보면요, 그게 찍히면 이제 외국인이 알아들 수 있는 범주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그 밖에 있는 건데, 제가 이제 어플리케이션을 한번 해보죠. 네. 그러니까 저는 보통 구글 번역기를 사용하는데요. 이게 잘 안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구글 번역기예요. 그래서 뭐 나는 아파트에 산다, 이렇게 할 때 I live in an apartment 이렇게 해보는 거죠. 그리고 이거를 들어보는 거예요. I'm living in an apartment. 이렇게 잘 나오면 성공. 그렇지 않으면 다시 해보는 거죠. 그래서 내가 범주에 드는 그 영어의 발음을 가지고 있는지 테스트를 해보실 것. 그래서 내가 해본 말이 꼭 찍히게. 우리도 요즘에 카톡 하면요, 친구들이랑 얘기할 때 이것도 한번 해볼게요. 친구들이 할 때처럼 한글로 한번 찍어보면 굉장히 정확하게 잡힙니다. 친구야 밥은 먹었니? 한번 해봤고요. 영어로도 네. 친구야 밥은 먹었니?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게 네이티브라면 거기에 딱딱 찍히는 그 정확도가 굉장히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보이스 딕테이션을 통해서 정확한 발음을 하고 있는지를 측정을 해보세요. 이게 굉장히 꿀팁입니다. 그래서 녹음과 보이스 딕테이션 꼭 이것을 해보실 것 강조 드릴게요. 자, 다시 한번 보면요, 그쵸, 발음 연습할 때도 정말 구글 번역이 좋습니다. 그리고 해석이, 그러니까 내가 영어가 먼저 떠오르지 않고 번역이, 그렇죠, 영어가 떠오르지 않고 한글이 떠오르시는 분은 많은 연습을 하시기 이전에, 그냥 막 따라하기 전에 이게 구글 번역기를 가지고 연습을 하시면 그래도 꽤 괜찮은 결과를 갖게 되고요. 그리고 팝하고도 굉장히 좋습니다. 팝하고도, 그거는 제가 관련된 영상을 한번 올린 적이 있거든요. 강지환 팝하고 구글 번역기 이렇게 하면 검색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의 따끈따끈한 기출 문제로 가보도록 할게요. 짠, 자, 이 기출 문제는 오늘자입니다. 오늘자 시험. 오늘이 2020년 7월 25일이고요. 2020년 7월 25일자 시험. 대박이죠. 그거를 이제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문제가 어떻게 구성되는지는 알고 계시는가요? 그 내가 고른 주제, 선택 주제에서 세 주제가 출제되고, 그리고 돌발 주제에서 두 주제가 출제가 되죠. 아이고, 이게 가려지네요. 선택 세 주제, 돌발 두 주제 이렇게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보면요, 그 자기소개가 1번에 빠져 있죠. 자기소개는 언제나 1번으로 출제가 되고요. 그리고 집이 지금 첫 한 주제, 그리고 음악 컴보가 두 번째 주제, 은행이 세 번째, 그리고 롤플레이 약속이 네 번째, 조깅해서 다섯 번째인데, 이 보면 주제가 5개죠. 이 중에 선택을 한번 제가 표시를 해볼게요. 선택 주제는 노란색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봤더니 정확히 3개죠. 그래서 선택 주제는 3개가 시험에 출제가 됩니다. 그리고 돌발은 나머지겠죠. 이렇게, 이건 빨간 글씨로 위험한 놈이니까 표시를 해봤어요. 그러면 은행과 지금 롤플레이 약속 문제가 돌발로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정확히 되게 지켜진다는 것도 특징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 난이도는 이분은 3-3을 고르셨는데, 그 3-3을 골라도 뭐 높은 득점이 나와요, 이런 분들이 많거든요. 충분히 가능하고 IM, IH, oops,
예. 어드밴스까지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놀랍게 5-5를 고른 그룹과 어드밴스 구성비가 거의 흡사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채점을 하는 사람은 답안을 가지고 채점을 하는 거기 때문에 답안을 가지고 채점하면 여러분이 어떤 레벨을 골랐는지, 난이도를 골랐는지 알 수 없죠. 그러니까 외국인이 뭐 3-3을 골랐다고 해서 외국인 득점이 안 나오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 낮은 난이도 3-3을 고르더라도 채점을 답변으로만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녹음한 답변을 가지고만 채점을 하니까 어드밴스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절대로 난이도는 문제의 난이도이지 채점에는 전혀 개입하지 않습니다. 중요하죠. 그래서 5-5를 고른 것과 거의 같은 비중의 어드밴스가 나오고 있다. 이런 것도 되게 꿀팁이고요. 그리고 4-4, 뭐 5-5, 뭐 이런 식으로 등급별로 나오는 문제가 조금씩 다릅니다. 그거는 차차 설명을 드릴게요. 자, 집묘사 문제가 나왔는데요. 집묘사는 첫 문제는 보통 묘사 문제가 나오는데 그냥 여기 아예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그 처음으로 시험 보시는 분도 많으니까. 그래서 그 집은 안이 있고요. versus 집 밖이 있죠. 그 집 안은 집 묘사 문제가 나오는 거고, 집 묘사 문제가 나오는 거고, 그죠? 그리고 집 밖의 묘사라는 게 뭐예요? 동네 묘사죠. 그 동네 묘사할 때 키워드는 두 가지인데요.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하나는 neighborhood, neighborhood가 있고 하나는 community가 있어요. 그 community 하면 이게 동네인지 모르고 설명 못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알아두시면 좋겠고 이게 첫 문제로 나오고 그리고 집묘사가 3-3을 골랐을 때는 집안 활동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어릴 적 경험이 많이 나와요. 근데 어릴 적 경험이 나오는 이유는 시제를 측정하려고 하는 거고요. 시제를 잘 답변을 한다면 고득점이 되겠죠. 그 시제가 고득점의 키입니다. 그리고 동네 묘사가 나오면 다음 문제가 사람 문제가 잘 나오는데요. 사람 문제라고 하면 neighbor죠. 그래서 동네 주민이죠. 동네 주민. 근데 neighbor랑 neighborhood를 헷갈려하는 분이 많아요. neighbor가 사람이에요. neighborhood 이게 그들이 사는 곳이죠. 그리고 마지막 문제는 community event로 출제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community event. 이 발음이 community event 이런 식으로 돼서 vent만 크게 들리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동네 행사 경험이에요. 동네에 뭐 페스티벌이 있었다. 뭐 이런 경험 문제로 출제가 됩니다. 그 정리를 해드리면 그 3-3 그리고 4-4에서는 이런 형식이 많이 출제가 되고요. 그리고 중간 문제가 활동이 안 나오고 그 뭐가 나오냐면 최근 활동으로 출제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 최근이라고 하면 역시나 과거 시제를 측정하죠. 그래서 4-4 이상은 그러니까 3을 제외하고 3은 대부분 다 현재 과거로 출제가 돼요. 이것도 정리해 드릴까요? 3-3은 현과로 출제가 되고 보통 4-4는 현과경으로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현재 과거 경험. 그리고 5-5가 다른데요. 이거는 현과경 또는 현과 그리고 여기가 비입니다. 비는 비교인데요. 옛날에 살았던 집과 지금 집을 비교하라. 그래서 가장 어려워하는 게 5-5예요. 5-5는 사람들이 정말 어려워합니다. 왜냐면 비교 문제가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5-5를 고르면 꼭 비교 답변을 준비하는데 너무 어렵게 생각할 건 없어요. 왜냐면 역시나 과거 경험과 현재를 한꺼번에 얘기해 준다는 걸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그 비교라고 하면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비교라고 하면 좀 더 줄여볼까요? 와, 글씨가 뭐 거의 보험약관 정도로 작아지고 있는데요. 비교라고 하면 과거 플러스 현재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제 집 다 한 것 같고요. 음악 콤보가 있는데, 음악은 좋아하는 장르, 계기, 경험 이렇게 나오는 거는 뭐냐? 현과경이죠. 이게 현과경이에요. 그럼 어디서 주로 나온다? 4-4에서 주로 나오는 문제 패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과거 경험을 묻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시제 측정을 해서 고득점을 주겠냐 안 주겠냐를 결정하는 거고요. 그리고 5-5를 고르면 어떤 문제가 나와요? 현과 비가 나올 수 있죠. 현과 비가 5-5 문제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현과 비 5-5로 출제 가능. 근데 이렇게 그 등급별에 내가 고른 난이도에 따라 어떻게 출제되는지를 설명하는 영상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거의 유일무이하지 않을까. 많이 칭찬해 주시고요. 그리고 출제 가능이 이제 마지막 문제가 비교이기 때문에 어떻게 나오냐? interest가 나와요. interest. How has your interest developed? 그래서 여러분의 interest가 어떻게 developed, 어렸을 때와 요즘에는 어떻게 달라졌느냐. 이게 5-5의 출제가 많이 되고요. 그 4-4에는 간헐적으로 출제가 됩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뭐를 늦게 오신 분들은 우리가 뭘 하고 있냐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와, 이제 더 많은 분들이 들어오셨네요. 하고 있는 거는 2020년 7월 25일 출제되었던 후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매번 시험을 78,100원을 내고 시험 보는데 망치는 것보다 한 번은 남이 본 시험을 가지고 우리가 안 망치고 우리 시험 때 잘 볼 수 있게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은행 문제 같은 경우는 가장 많이 여지껏 제일 많이 나온 그래서 전통의 강호인데요. 최근에는 좀 출제가 줄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은행 문제고, 한국의 은행, 이게 country가 나와요. country, in your country 이렇게 나오거든요. Tell me about the banks in your country. 이게 이제 돌발이에요. 그 돌발과 이것 좀 알려드릴게요. 돌발과 선택의 구별법. 궁금하시죠? 그 선택에서 점수를 못 따면 높은 득점은 커녕 낮은 득점이 나오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선택에서 IM2까지의 고지를 받는 거예요. 고지를 선택 문제를 통해서. 선택 문제를 통해서 IM2 고지를 밟고, 내가 IM2가 여지껏 안 나오고 있다는 건 선택 문제가 아직 부족하다는 뜻입니다. 더 열심히 하셔야겠고, 그리고 돌발 문제가 있는데, 돌발 문제는 IH와 어드밴스 전용입니다. 그래서 내가 선택 문제가 아직 안 됐다면 굳이 돌발에 많은 시간을 할애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선택 문제와 돌발 문제의 차이. 그 선택 문제는 이렇게 시작해요. You indicated in the survey that, 이렇게 You have indicated in your survey that, 이렇게 나오면 you like shopping, 뭐 이런 식으로 You have indicated in your survey that you like jogging. 이게 뭐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잘 풀어라. 잘 풀어라. You have indicated in the survey that 나오면 잘 풀어라. IM2 이상 가는지 측정할게. 그리고 돌발 문제의 특징은
country가 나옵니다. country. 네. Tell me about the geography in your country. 이런 식으로 Tell me about banks in your country. 네. country가 나오면 돌발이야. 네. 그래서 이 뜻은 죽어봐라. 너네 혼줄이다. 뭐 잘 풀면 고득점 줄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설명이 좀 됐죠. 그래서 돌발 문제는 내가 만났는데 헐 하면 다 돌발이죠. 준비가 안 됐으니까. 그래서 그 돌발 문제를 먼저 준비하는 것보다 IM2 이상을 찍고, 우리 동메달 찍어야 금메달 가듯이 그냥 바로 금메달 따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확보 차원에서 선택 공부를 하고 그리고 돌발로 가시는 게 방향은 맞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자, 이제 롤플레이인데요. 롤플레이는 약속 잡기, 약속 취소, 약속 깨진 경험, 이게 제일 많이 나오고 문제 번호는 11번, 12번, 13번에 가장 많이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꼭 약속은 준비하고 가시는 게 좋아요. 그 3번 시험 보면 꼭 한 번은 나옵니다. 확실합니다. 그래서 약속은 꼭 하셔두는 게 좋고요. 그리고 조깅 문제로 이제 마지막 문제 14번, 15번에 출제된 문제인데요. 그 첫 문제의 특징은 장소 문제가 90%예요. 90%. 첫 문제의 특징. 그 첫 문제라고 하면 2, 3, 4번에 2번, 그죠? 5, 6, 7번에 5번, 그 8, 9, 10번에 8번, 그리고 14, 15번에 14번. 이게 첫 문제입니다. 첫 문제만 표시를 해드릴게요. 시험은 15문제가 출제가 되고 3개 단위로 출제가 되고, 그래서 첫 문제가 정해져 있는데 첫 문제는 뭐다? 장소이다. 장소이다. 알겠죠? 장소 문제가 출제된다. 그래서 장소 문제 딱 나왔는데 질문이 나오죠. 15번. 이게 어떻게 나오냐면 I also like jogging. Ask me 3 or 4 questions. 이렇게 나오거든요. 갑자기 저한테 질문하래요. 질문을 시키는 등급은 3-3. 그리고 3-4를 고르신 분, 그리고 4-4를 고르신 분과 5-4를 고르신 분에게 출제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난이도에 따라 15번이 질문으로 출제돼요. 질문이 출제된다. 그러니까 난이도가 3 또는 4가 들어간 경우 있죠? 그러면 15번이 뭐다? 질문이 출제가 된다. 왜 물어보느냐? 질문을 하면 높은 I 시리즈를 주거든요. 그러니까 I 중에 높은 거, IM, 3, IH. 근데 못하는 게 아니라 잘한다 라는 전제입니다. 질문을 통과하시려면 내가 질문을 못 통과하는 경우는 IM 2까지가 한계예요. 질문을 잘 하시면 그 이상 가실 수 있거든요. 이렇게 보이시죠? 네. 그래서 15번에 내가 등급별 3 또는 4의 난이도가 속해 있다 라고 한다면, 난이도가 3 또는 4가 포함되어 있는 걸 선택을 하면 반드시 15번은 질문이 나오고요. 그 질문이 나오면 질문을 통과해야 높은 I 시리즈, 즉 IM3 또는 IH가 가능하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내용 빠르게 퀵 리뷰를 해볼게요. 그 이전에 지금 다시 돌아와서 여기 댓글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최혜원님, 이해가 안 가요. 난이도가 높을수록 시제 측정 문제들이 많아지는데, 맞아요. 이 얘기 잘 하셨습니다. 난이도가 높을수록. 그리고 그 위에 질문이 난이도가 높을수록 점수가 잘 나온다는 말은 왜 나오게 된 걸까요? 이거는 왜 그러냐면
그룹적으로 높은 성적을 받을 사람, 자신 있는 사람이 높은 등급을 고르는 표본에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인데, 놀라운 것은 높은 등급을 높은 난이도를 골랐다고 해서 받는 건 꼭 아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 사람들의 비율은 똑같다는 거죠. 내가 난이도를 높게 고른다고 해서 높은 성적이 나오진 않더라. 왜냐면 질문을 쉬운 걸 듣고 많이 말하는 게 더 득점에 좋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내가 질문을 어렵게 들어서 잘 못 알아듣고 못하는 것보다 질문을 조금 낮게 하더라도 많이 말하는 게 훨씬 낫겠죠. 이해가 되시나요? 예, 끝. 이해가 됐어요? 네. 그리고 성유진님, 승진 때문에 오픽 성적이 필요한데 IM2 이상 받아야 하는데 정말 영어랑 안 치네요. 대부분 그래요. 말씀하신 대로 선택 문제만 집중해서 준비하면 될까요? 공부 순서 모르겠어요. 알려드릴게요. 선택 문제가 안 되면 어차피 IM2가 안 돼요. 그러면 IM2를 먼저 하는 게 좋겠죠. 요건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질문을 하셔야 IM3, IH가 되는 거죠. 그거는 질문 11번과 15번으로 메모를 해두세요. 끝? 그리고 돌발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순서, 순서 갑니다. 공부 순서. 좋아요. 질문 잘 해주셨어요. 공부 순서. IM2까지는 선택 주제에 집중하라. 이건 왠지 아시겠죠? 왜냐면 IM2까지 선택 주제가 안 되면 안 주니까. 그리고 IM3와 IH는 뭐가 필요? 질문하기 잘하기. 질문하기는 몇 번이라고요? 11번과 15번이죠. 요건 이해가 되시죠? 롤플레이니까. 그리고 IH와 어드밴스를 원한다. 뭘 하자? 돌발 문제, 돌발 주제. 이게 순서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제가 이게 딱 설정을 해놨는데 글씨가 좀 작아서 다시 여러분과 함께 두세 문제 스킵해도 IH를 받을 수 있을까요? 네, 됩니다. 많이 받습니다. 근데 이게 뭐라면 intentional skip, 그 스키핑이 그러니까 제끼는 문제, 제끼는 문제가 intentional하게 제끼면 안 돼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려드릴게요. 아주 제가 설명드린 것보다 질문이 너무 예리해가지고요. 질문 스킵해도 되나요? 이거 너무 좋은데요? 너무 콘텐츠 좋은데요? 질문을 잘 해주시니까 너무 좋네요. 스킵해도 되나요? 되는데 일부러 하면 걸린다. 이게 뭐냐면 그 intentionally skip 하면 얘네가 알아볼 수가 있는 게요. 예를 들어서 경험 문제만 계속 제낀다. 그러니까 2, 3, 4, 5, 6, 7, 8, 9, 10 뭐 이렇게 문제 번호가 있잖아요. 11, 12, 13.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 계속 제끼는 문제가 있어요. 제끼라웃 하는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4번, 10번, 13번을 자꾸 제껴요. 이러면 intentional skipping이거든요. 그게 뭐냐? 일부러 제꼈다. 일부러 제끼라웃 했다. 그래가지고 그러면 점수가 낮게 나옵니다. 왜냐면은 과거 시제를 포기한 거죠. 과거 시제를 포기하면 등급은 최대 IM2입니다. IM2. 이해가 되시나요? 다시 돌아와서 네, 좋아요. 직장에서 오픽 점수 가져오라고 해서 선생님 강의를 듣고 있는 나이 많은 수험생인데요. 선택 외에는 스킵해도 IM2 가능성이 있을까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잘 이해하십시오. 저는 시험의 도입자. 그게 장점이죠. 다 물어보세요.
이게 그 주제가 달라도 주제 중에 돌발 문제 중에 과거 시를 제끼면 같은 결과입니다. 물론 IM2까지는 그 내가 고른 문제의 과거 시를 잘하면 가능하네요. 네. 네, 물공물공님. 네. 스킵할 때 그냥 스킵하는 거랑 말이 끊어졌네. 아, 그렇죠. 맞습니다. 박성원님. 네. 과거 주제는 필수로 해야 됩니다. 과거 없는 IM2 이상 없습니다. 정말 좋은 질문이에요. 네. 네, 맞아요. 예, 그래서 I am one. 네. You are the one. 이렇게 된 거죠. 네, 그 채점 기준 하는 게 있거든요. 그 채점 기준이 굉장히 딱 누가 해도 그렇게 나옵니다. 네. 그냥 경험 5개는 외워야겠다. 뭐 그렇게 하는 경우도 괜찮아요. 네. 그리고 경험 문제. 네, 경험 문제가 최대로 하면 몇 문제까지 나오냐면 이것도 설명드릴게요. 네. 이게 되게 좋네요. 이렇게 설명을 여러분이 질문한 걸로 하니까 좋네요. 네. 경험 문제, 네. 출제 빈도, 출제 수. 네. 그 IM2 이상 주기 위해 경험 문제를 출제한다. 네. 그러면 그 경험 문제를 내가 많이 하면 유리한지 적게 하면 유리한지 그거는 경험을 얼마나 잘하는지에 딸려 있는데요. 3-3을 하면 경험 문제가 정확하게 4개가 나올 거예요. 네. 그리고 4-4를 하면 5개에서 6개가 출제됩니다. 경험 문제 기준. 그리고 5-5를 하죠. 네. 경험 문제가 8문제예요. 그러니까 결국 난이도를 높인다는 건 무엇? 경험, 과거 시제를 더 출제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네. 출제 확률이 증가합니다. 네, 이해가 되시죠? 자, 다시. 아까 전에 그 물공물공님, 네, 질문을 하다가 끊어졌었는데 그냥 스킵하는 거랑 문제가 어려워서 다음 문제 더 잘 하겠다. Let's move on. 뭐 이렇게 하는 거. I have not much to say about it. 뭐 이런 거 있죠. If I had to say something about it, I would say this. Let me put it this way. 뭐 이렇게 하는 거 있어요. 근데 그 자연스럽게 하면 그게 괜찮아요. 아무 말도 안 하는 것보다 공백보다는 뭔가 말하는 게 좋다. 이 오픽 시험은 답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노답 시험이죠. 오픽이 나쁘다는 뜻이 노답이 아니라 오픽 자체가 답을 정해놓지 않았다. 그래서 노답 시험이다. 네. 그래서 뭐든지 말하면 됩니다. 네. 그리고 네, 질문이 많이 올라오고 있네요. 김수진님, 구글 번역기에서 문장 완벽하게 완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는 제가 만든 스크립터가 맞는지 어떻게 아나요? 좋은 질문인데요. 그 번역기를 통해 이제 번역이 되는 경우는 주어가 대부분 좀 잘못되어 있거나 시제가 틀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그대로 하더라도 좋은 전달을 한다면 IM3나 IH까지 충분히 가능합니다. 근데 주어는 잘 측정을 해보세요. 그리고 주변에 더 잘하는 분이 있으면 수정해보면 그러면 제일 베스트죠. 그리고 성지훈님,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were, was와 같은 과거 시제는 활용하지 않는데 일반 동사를 그냥 현재로 사용해도 될까요? 이게 제가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그러니까 비동사의 과거 형태는 잘 사용하지 않는데 일반 동사를 그냥 현재로 사용하냐? 그러면 과거 문제는 답이 안 되지 않나요? 네. 그리고 오크크크님 5번 IM1이 나오셨다고요? 그거는 IM2로 못 간 거고 선택이 불완전했고 질문을 덜 잘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 물공물공님은 아까 제가 대답을 해드린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으로 넘어갈게요를 잘하는 게 괜찮아요. 나쁘지 않습니다.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이렇게 멍 때리는 것보다. 네. 그 3-3을 그 성지훈님 뭐 괜히 사사했네. 네. 3-3은 과거 시제가 줄어든 반면에 활동 문제가 늘어나죠. 네, 중앙 문제. 그래서 활동 문제를 현재 시제를 더 할 거를 준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은경님, 쌤 책이랑 강의 듣고 설문이랑 예상 문제 픽해서 달달 외우고 갔는데 IH 나왔어요. 네, 네, 이 비고픽. 네, 네, IH 대박. 네, 축하드리고. 네, 올해는 그냥 놀고 내년 어드밴스 로우를 공략해 볼래요. 네, 좋습니다. 제가 알려드리는 한 최대한 알려드릴게요. 즉결님인가요? 네, IM1이 목표면 난이도 3 해도 되냐? 네, 됩니다. 완전 됩니다. 네, 문제 없습니다. 네, 쌤 영상 보니 이게 팩트네요. 오크크님, 네, 네, 저는 진실만을 말하니까. 네, 그리고 dong sound, 이게 뭐 무슨 소리? 네, 네. 난이도에 따라서 등급이 나눠지는 건가요? 아닙니다. 네, 난이도는 등급 측정과는 무관합니다. 네, 그 코로나 키트가 달라진다고 해서 코로나를 못 잡아내느냐 뭐 그런 거인 거랑 비슷해요. 그러니까 측정의 여러 방법이 있더라도 결과는 딱 정해져 있다. 그러니까 그 난이도가 내가 높게 한다고 해서 높은 성적을 의미하진 않는다. 네. 빼꼼님 안녕하세요. 2번 쳤는데 2번 다 IM2예요. 스크립트를 외우지 않고 쳤는데 그러면 꽤 잘하시는 겁니다. 보통 1년 정도의 연수를 갔다 오신 분들이 IM2를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실망하고 낙담하며 골방에서 울기도 하죠. IM2까지는 괜찮은데 그 이상 가는 거 왜 어렵냐? 시제를 넘는 것과 질문을 잘하는 것과 그리고 롤플레이, 돌발 이거가 이제 중요하죠. 프림님 오늘 라방 영상 올라오나요? 너무 중간에 들어왔나요? 네. 이거 끝나고 나서 제가 전체 보기로 다시 올려드릴게요. 네, 땡큐. 오크크님 그 책 있습니다. 비고픽, IH, IMIH. 이번에 나온 책. 물공물공님 IM2가 목표라면 롤플레이 컴보에서 문제 해결 관련 경험 스킵하고 질문만 해도 될까요? 안 됩니다. 왜냐면 경험은 시제 측정이고 시제 측정이 덜 된다. 그럼 IM2는 불안해질 수 있죠. 꽤 잘하게 과거를 해줘야 IM2가 되는 겁니다. 그것도 선택에 있어서. 그리고 혜원초님 4-4는 어떤 문제가 많이 나오나요? 요거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방금 들어오셨나봐요. 짜잔. 4-4는 과거 문제가 과거 문제가 5개에서 6개. 그러니까 쇼핑이 나오면 처음 문제가 어디서 쇼핑하느냐, 두 번째 문제가 최근 쇼핑, 최근 쇼핑, 어릴 적 했던 경험 이런 게 나오죠. 중간 문제가. 그리고 5-5는 마지막 문제가 어릴 적과 요즘의 차이, 비교 이런 문제가 나오고요. 그게 3개에서 4개가 나옵니다. 힘들죠. 문제가 어려워요. 자, 그리고 벌써 이렇게 시간이 대박. 시간이 이렇게 많이 지나갔네요. 굉장히 여러분들이 열정적으로 타이핑을 해주셔서 제가 열심히 설명하다 보니까 시간이 이렇게 간지 몰랐어요. 좋은 거죠. 다 답변을 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은 다른 분들의 답이 제가 그 상담을 해드리잖아요. 그게 여러분한테 해당할 수 있으니까 귀를 쫑긋 세우시고 전부 다.
그리고 박상원님, 네, 혹시 난이도가 낮으면 질문을 좀 천천히 해주고 그러나요? 아, 원래 그 OPI라는 엄마 시험, 네, OPIC은 아들이거든요. 제가 3파였고 받은 거고, 그 OPI라는 시험은 네, 맞는데 OPIC은 그렇지 않습니다. 네, 차이가 없고 대신에 단어의 난이도는 조금 낮아집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cleaning이라는 말을 했다면 그게 이제 낮은 등급이고요. 높은 등급을 하면 beautification project 이런 거 나와요. beautification project 대박이죠. Have you recently done beautification project in your house? 알아듣기가 어려워요. 네. 그래서 그 질문이 너무 어렵게 나올 필요 여러분 클리닝을 못 알아들어서 못 말한 거는 억울하지 않은데 beautification project이라고 해서 내가 이거 와 대박 그거를 못 알아듣고 못 말하면 좀 그렇잖아요. 아 너무 아깝잖아요. 그렇잖아요. 클리닝은 알아듣는데. 네. 그래서 난이도를 저는 제 학생들한테 보통 난이도를 낮게 하라고 합니다. 왜냐면 괜히 vocabulary 그 수준 때문에 못 알아들어서 못 말하는 것보다. 예. 네. 그쵸? 그 home responsibility. 네, 이렇게 나오면 어려운데 housework 하면 쉽잖아요. 그러니까 단어 수준이 내가 괜히 높은 걸 고르면 질문이 어려워요. 죽어봐라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난이도를 높은 등급을 고르잖아요. 그러면 센 애가 나오고 난이도를 낮은 애를 고르면 약한 애가 나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난이도 3을 골랐죠. 난이도 3을 골랐는데 이제 초등학생 3학년이 나와서 싸우자는 거죠. 예, 덤벼. 예? 그러면 이길 수 있잖아요. 자신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어차피 승은 똑같아요. 예, 이기는 겁니다. 근데 3단계 유치하지. 뭐 5단계 정도는 해야지. 그러면 UFC 선수가 나오는 거죠. 예, 그래서 질 수 있어요. 괜히 질 수 있어요. 그것보다는 이기는 게 낫다. 이기는 경기를 하자. 네. 유진님, 네, 오늘 컨텐츠 너무 좋아요. 네, 여러분 너무 여러분이 만들어주신 컨텐츠네요. 네, 저는 이렇게 빨리 시간이 갈 줄 몰랐어요. 네, 중국 선택해서 경제적인 상황밖에 모른다고 하고 경제 얘기하면서 인터내셔널 국가들이 많아지고 어쩌고 응애했는데 갑자기 중국 회사 이름도 기억이 안 나고 시험이 어려웠나 봐요. 네, 그 책을 달달 외우면요 외운 티가 납니다. 그래서 외운 것보다 그 좀 내가 녹음을 해보고 보이스 딕테이션 해보고 해서 경험해 보시는 게 좋아요. 그 보이스 딕테이션은 제가 이 영상 오늘의 라이브 강의 시작할 때 한번 설명드렸거든요. 그래서 직접 그 시연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영상 끝나고 전체 보기 올려드리면 그거 보고 참고하십시오. 네, 수진 6님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그렇죠. 오크크님 유노 난사 많죠. 네, 거의 뭐 동방신기급으로 you know 하면 별로 안 좋아하죠. 네. Railroad Spotter 네, 카투사 지원했는데 제가 카투사 출신이거든요. 네, 그 8월 시험으로 해야 하면 빨리 준비하셔야 합니다. 은경님, 네, 자연스러운 스피킹 연습 거울 보고 하고 있는데 그 자기에 대한 애가 있으면 사랑이 있으면 좋은 훈련인데 그렇지 않다면 아주 토할 수 있죠. 네. 그 이서연님, IH가 목표인 사람은 4-4 하는 게 좋을까요? 5-5 하는 게 좋을까요? 네, 4-4 좋고요. 5-5 상관없어요. 왜냐면 4-4와 5-5를 고른 분의 그 성적 분포도를 보면 IH가 거의 똑같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조아딸기님, IH가 목표면 난이도 설정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난이도는 3-3 이상만 고르시면 거기에 대부분 똑같은 비율로 IH가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것도 설명을 드릴게요. 이 제가 제일 많이 받는 질문인데 지금도 오늘도 제일 많이 받네요. 네. 자, 넘겨서 뭐를 알려드릴까요? IH를
받는 방법? 네, 이거 간단하게 알려드릴까요? 좋아요? 네. IH를 받는 방법은 시제 측정을 통과하는 겁니다. 네, 시제 측정은 두 번째나 세 번째 문제로 등장하는 문제를 잘 준비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문제를 못하라는 게 아니라 어차피 첫 번째로는 등급 측정이 불가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을 잘 하셔야 되는데 11번과 15번 문제 잘 하시면 IH가 가능합니다. 11번, 15번 망치면 IH가 안 돼요. 불가합니다. 그리고 그 롤플레이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롤플레이는 첫 문제가 질문이죠. 11번이고 해결책 제시가 있는데 임기응변을 측정한다라는 그 측정 이렇게 기준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 문제가 경험인데 이건 시제 측정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자, 이게 순서를 정해서 알려드릴게요. 이거를 합시다. 여러분 모두 IH 이상 다 받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돌발인데요. 돌발 문제를 망치면 안 돼요. 돌발 문제를 적당히 비벼야 합니다. 그래야 IH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다 거의 설명을 좀 드린 것 같네요. 덩사운드님, you know what I mean. 이런 자주 쓰는 필러. 그 you know는 사실 훈련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너무 많이 쓰는데 문제는 you know를 강조하면 안 돼요. you know 하면 화면에서 동방식이 막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알려드리고 싶은 건 이런 거 좋은 것 같아요. 몇 개 좋은 거 알려드릴게요. 고급 필러. 말 시작할 때 generally speaking, people like shopping, 이런 식으로. 그리고 it is often said that people use public transportation in my country. 좋죠? 그리고 뭐 이런 맨 끝에 if I'm right, 제 말이 맞다면. 그리고 이거 진짜 많이 들을 거예요. 왜 특히 교포분들, if you know what I mean.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public transportation을 쓰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From what I know, there are a lot of people using public transportation system in my country, if you know what I mean. 이런 식으로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대박 겹칠 때 쓰는 말. 요거까지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대박 겹칠 때 사용하면 좋은 말. 뭐가 있냐면 그 첫 문제, 두 번째 문제, 세 번째 문제 이런 식으로 콤보 문제로 출제되는 오픽 시험에서 언제나 두 번째, 세 번째가 겹칠 확률이 높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TV 문제가 나오면 I like watching TV, I like 유재석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2번, 3번, 두 번째, 세 번째도 유재석 또 나올 수 있거든요. 어떤 건지 알겠죠? 그때 as I said, 이게 뭐냐면 이거예요. I like 유재석. 이게 첫 문제. 두 번째 I like 유재석 as I said, 이렇게 하는 거. 또는 like I said, 또는 like I said earlier, 또는 like I said before, 또는 as I mentioned earlier. 다시 한번 연습해 볼까요? 그 첫 문제에서 유재석, I like 유재석, he's the most famous comedian in my country,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그 두 번째 I like 유재석 이거 하면은 이렇게 하는 거죠. I like 유재석 as I said, I like 유재석 like I said, I like 유재석 like I said earlier, I like 유재석 like I said before.
그리고 세 번째 문제에서 또 유재석 얘기해야 돼요. 네, 뭐 그 리얼리티 쇼. 네, 나는 예능 프로가 좋다. 네, 그러면 리얼리티 쇼를 보는데 유재석을 좋아한다 말하고 as I mentioned earlier, as I mentioned before 이렇게 하면 되겠죠. 겹치는 말 주의하세요. 예, 그냥 똑같이 세 번 말하면 좀 오해받을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도 첫 번째 I like 유재석, 두 번째 I like 유재석, 세 번째 I like 유재석 이렇게 하면 저 사람 뭐지? 이렇게 될 수 있죠. 자 이제 질문 몇 개 더 받으면서 마무리 해보겠습니다. 흠님, 세미님 안녕하세요. 어드밴스 로우 목표생도 난이도 설정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3부터 5-5까지 아무거나 고르시면 됩니다. 네, 그런데 그 난이도에 따라서 문제 구성이 조금 다른데 이건 제가 이 방송 끝나고 다시 보기를 올려드릴 테니 보시면 왜 그 말씀을 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미 설명을 드렸거든요. 그 흐음님 답변은 거의 1분이 안 되거나 조금 넘게 하면 짧나요? 충분합니다. 1분만 해도 어드밴스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IH 경우는 30초 이상만 하시면 됩니다. 빼꼼님, frankly speaking은 어떨까요? frankly speaking 좋죠. honestly speaking, to be honest, I'm gonna be real with you. 이런 식으로 초반에 이렇게 말해주는 거 괜찮아요. 프림님, 3-3 난이도 질문도 알아듣기가 힘들어요. 핵심 문장만 알아듣고 하면 된다는데 에바가 너무 길게 물어봐서 당황하는 것 같아요. 좋은 질문이에요. 이건 답변 드릴게요. 질문이 보통 3 or 4 questions가 나옵니다. 이건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흐음님, 좋은 질문 해주셨는데요. 네, 여러분들 흐음님한테 뭐 써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그 질문이 길죠. 네. 모든 질문은 every single question has 3 to 4 questions. 그 질문이 3-4개가 들어가 있죠. 네. 제가 뭐 세네갈 이런 거 좋아하는데 이런 거 하시면 안 되겠죠. 네. 이게 질문이 출제됩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되냐면 처음 게 main question이고요. 나머지가 다 supportive questions예요. 네. sub questions인 거죠. 그 질문에 처음 것만 알아들었고 그냥 나머지 하나도 몰라도 돼요. 네.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네. 질문에 첫 질문만 알고 풀자. 네. 왜 그러면 나머지는 무시하느냐? 나머지 sub questions는 subordinate questions 그 밑에 질문은 전부 뭐냐? brainstorming을 위한 거예요. 그냥 여러분을 도와주는 질문이지 그냥 못 알아들어도 풀 수 있어요. 이게 또 영어스럽게 브랜드 brain storming brainstorming을 위한 거예요. 그래서 질문 나머지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진짜 좋은. The first question is the main question. 나머지 others are subordinate questions. 그래서 you don't have to worry about. 질문에 몰라도 돼요. 괜찮아요. 맞아요. 첫 질문하고 그냥 Where is the park you often go to? 하면 그거 듣고 What does it look like? Don't say it. 말하지 마. 이렇게 해도 됩니다. 이제 거의 끝나가는 것 같습니다. 난이도에 관계없이 문제은행에 나오는 질문은 동일한가요? 주제는 동일한데 문제에 대한 구성이 달라요. 그거는 아마도 다음 실시간 방송을 통해서 제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경험 처음부터 끝까지 설명하라고 물어보면 어느 정도 말해야 되나요? 경험은 보통 그 특정한 일이 벌어진 걸 얘기하죠. 해프닝, 에피소드. 보통 40초에서 1분 30초 정도가 이제 고득점이 많이 받는 골든 타임입니다.
don't sound me? 이게 don't sound님은 왜 어떻게 이름을 지었는지 모르시겠는데 제가 좀 자꾸 다른 거를 상상하게 되네요. 네. don't sound. 와, 첫 질문은 어떻게든 들어야겠네요. 맞아요. 네, 대박. 헐. 네, to the back. 물공님. Really? 네, 다 대답이 포함돼야 되는 줄 알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네, I can tell you that. 그리고 오크크님 이제 오픽 때려 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쵸? 1승만 하면 되는 시험이에요. 100패해도 상관없어요. 마지막 1승만 올리면 이길 수 있는 시험입니다. 네, 그래서 포기하지 마시고. 대박, 기다려지네요. 토요일 시험 보시나봐요. 네, 책 한번 보여주세요. 데몬 킴님, 네, right here. 네, 제 책, 이번 올해 나온 제 책이고요. 네, 빅 오픽이고요. 그리고 그 전에도 베스트셀러였는데 이번에도 여러분 덕분에 또 베스트셀러에 올랐습니다. 네, 근데 저희가 베스트셀러에 오른 건 중요치 않아요. 여러분 성적에 도움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그런 주의입니다. 네, 라방 자주 하겠습니다, 은경님. 네, 그리고 수요일에 봤는데 다시 봐야 할 것 같아요. 네, wish you luck. 한 번 더 잘하시기 바라고요. give it a shot. 그리고 마음 추스리기로 네. 네, 사실은 저희 아버지께서 지난달 돌아가셨고 제가 라이브 방송을 하게 된 이유도 사실은 영상을 찍을 자신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그냥 라이브 방송, 저 진짜 약간 울컥하죠 지금. 라이브 방송을 찍으면 할 수 있겠더라고요. 여러분이 있으면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용기 냈습니다. 그래, 아버지 하늘에서 보고 계실 것 같고 하여튼 그래서 울컥하잖아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무리하기 어려울 때 그건 좀 다음 시간에 제 영상 중에 마무리 잘하는 컨텐츠가 있거든요. 그거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오크크님 모의고사 제가 올려드린 5개의 모의고사가 있는데 그걸로 시험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난이도 높게 한다고 해서 높은 점수 받는 거 아니니까 여러분, 난이도 무조건 높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기어 높게 한다고 차 빨리 가는 거 아니에요. 차 상합니다. 유진님도 그러셨군요. 네. 네. 네, 안 울게요. 그냥 이렇게 감정이 북받쳐서 참 아버지랑 너무 좋았거든요. 자, 이제 1시간 거의 된 것 같고요. 다음 방송 예고를 좀 할까요? 최대한 제가 토요일날 이렇게 10시에 여러분과 만나 뵈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함께 해주시면 저 잘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여러분에게도 제가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모의고사 5개는 어디서 제 채널에 오시면 모의고사를 제가 모아놨어요. 그거 한데 모아놓은 거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오늘 너무너무 좋은 시간이었고요. 저는 실시간 방송하면 어떻게 사람들이 하나 했는데 정말 여러분 덕분에 정신없이 열심히 잘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시고 진짜 못할 것 같은 카메라 앞에 제가 못 쓸 것 같았는데 또 그러네. 하여튼 여러분 덕분에 잘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죠.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네.